안녕하세요. 저는 인성지도사 과정과 1강부터 15강까지 함께할 김미령입니다. 오늘날 인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과 또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성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자 선생님들이 이 자질을 함양하시고 또 본 강좌를 수강함으로써 좋은 기회가 열리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힘차게 인성지도사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저희 강의 목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1강부터 15강까지 구성을 했는데요. 우선 1강, 2강, 3강은 성숙한 사회와 좋은 시민에 관한 개념을 한번 짚어보면서 인성 회복을 위한 국가적인 비전과 실천 과제 그리고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강, 6강, 7강은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과 핵심 인성 역량 그리고 또 인성교육 개념의 전통적인 이해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7강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강, 9강은요, 어떤 이론적인 또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루는 부분인데요. 인성 발달의 핵심으로 또 도덕성 이론과 또 인성교육의 포괄적인 접근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강부터 13강까지는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가지고 주제들을 정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강에서는 인성교육의 실전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15강 마지막 강의에서는 인성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다루고 그리고 1강부터 15강까지 배웠던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강의 제1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질 주제는 성숙한 사회와 또 좋은 시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다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숙한 사회란 무엇인지 한번 개념을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숙한 사회의 조건,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성찰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사회의 의미란 무엇인지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이면서도 저널리스트인데요. 학습자 선생님들 가운데는 이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1980년대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회와 시대를 예견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농경 기술을 발견한 이래 1만 년의 그런 시대를 우리 제1 물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혁신으로 제2의 물결을 지나서 제3의 물결이라는 대변혁을 맞이했다라고 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고 했을 때 이 제3의 물결은 정보와 또 지식의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21세기로 넘어가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경제학자이고요.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 포럼은 경제 포럼인데요. 그 포럼에서 21세기를 앞으로의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명명했던 분이 바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 그 미래 고용 보고서에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 목표로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5위부터 1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5위는 협업 능력인데요. 협업 능력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계,
예, 우리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계와의 협업 능력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그런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 이 창의성과 관련된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비판적인 사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적이라 사고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위로 꼽은 역량은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복잡한 문제 하면 학습자 선생님들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복잡한 수학 공식 이런 것들이 떠올려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복잡한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시대에는 어떤 수치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계에 100% 의존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는 빅데이터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기계의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가 있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잡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앞으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숙한 사회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했던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가보라는 학자는 성숙한 사회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오직 양적인 확대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 성장이나 그에 의존하는 대량 소비 사회 대신에 높은 수준의 물질 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인 풍요 또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일컬어서 성숙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학습자 선생님들은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가의 뭐 경제력일까요? 아니면은 군사력일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을 두고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력이라든지 어떤 권위, 힘 이것들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성숙한 사회는 국력은 있어도 국격, 시민의 품격 또는 문화적인 품격이 없는 그런 사회나 나라를 우리가 성숙한 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한 사회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성숙한 사회의 의미는 품이 있고 또 교양이 있고 또 예의가 있는 좋은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여만이 성숙한 사회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예의라는 것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갖출 수 있는 그런 품격이 아니라 동등한 어떤 동년배 사이에서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우리보다 나보다 또 아랫사람에게도 갖춰야 할 예의가 있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 예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데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란 공감, 소통, 배려, 나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정의를 바탕으로 또 공동체적인 유대감과 신뢰관계가 구축된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성숙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재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성숙한 구성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사회 풍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성숙한 구성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구성원은요, 다른 말로 좋은 시민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성원의 핵심 자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바람직한 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을 우리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숙한 구성원,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두 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저희 교재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덕성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적인 덕성입니다. 이런 두 가지 역량을 지닌 구성원이 좋은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도덕적인 덕성과 역량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덕적인 덕성과 역량은 성실이라는 것, 덕성, 또 용기, 또 절제, 배려, 예의, 또 도덕적인 대인관계 능력 및 또 의사소통 능력 등과 같이 주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차원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도덕적인 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시민적인 덕성은 인권 존중, 준법, 또 협동, 사회적인 책임, 또 정의, 공동체 의식, 또 환경윤리 의식 등과 같이 주로 공동선에 대한 그런 관심 및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시민적인 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숙한 사회의 조건은요, 성숙한 사회의 풍토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아까 첫 번째 성숙한 사회의 조건으로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예, 성숙한 구성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성숙한 사회의 풍토인데요. 그렇다면 성숙한 사회와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사회와 성숙한 사회 구성원의 관계는요, 성숙한 인간이 대체로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성숙한 사회의 풍토와 구조, 또 제도가 그 구성원을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성은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회의 그런 풍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숙한 사회의 풍토와 관련해서 니부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도덕성이 바르지 않다라면 개인의 그러한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회적 전체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개인에게만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개인에게 선하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선 잘못된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성숙한 사회의 풍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인성 형성을 위한 공동체 문화 풍토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컬어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으로 한국 사회의 성찰과 인성교육이었는데요. 우선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성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고 일어나면은 기분이 또 유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유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걱정과 함께 또 눈을 뜨는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또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우연한 사고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언론이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각종 지표나 통계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 그리고 사회적인 자본과 문화 풍토,
또 시민성과 또 윤리의식 등의 부재와 쇠퇴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도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원인과 그런 결과적인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과적인 현상은 우리 인간 마음의 어떤 황폐함이나 또 우리 사회가 지닌 어떤 총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참사의 형태로 그런 사건 사고가 분출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성교육이 언제부터 또 논의되어지고 전개되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성교육은 1995년 5.3일 교육개혁에서 또 다뤄진 그런 개념인데요. 이때 초중등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제시를 했냐면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 체계를 갖춤으로써 모든 학습자의 잠재 능력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학습자의 잠재 능력은 어떻게 보면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인성이라는 부분을 복합시켰죠. 그래서 이 인성에는 도덕성과 또 사회성, 또 정서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2009년에 개정됐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식 정보의 생산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 자본인데요. 지식 정보의 생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창의성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인성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적 자본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인적 자본은 앞에서 얘기했던 성숙한 구성원, 다른 말로 좋은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지식 정보의 생산력과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면서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표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되는 때가 2011년도인데요. 이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급별 교육 목표에 인성교육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문화 선진화 방안과 또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차 계획이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 2차 계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이제 2012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인성교육이 좀 심화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의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성교육 진흥법입니다.
인성교육을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한다라는 지구상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2014년도에 국회 법안을 통과를 해서 2015년 1월에 공보를 하고 그 당해 7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러한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그런 시민을 육성하는 것인데요. 이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표명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인성교육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개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성교육을 이렇게 논의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 인성교육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성교육의 방향은요.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성교육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건전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또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우리가 인성교육의 21세기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는 바로 어떤 사회라고 했죠?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근간은 인성교육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교육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장기적인 어떤 비전, 국가적으로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세우고 실천 전략을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룬 내용을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부라는 학자가 어떤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양적인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제 성장이나 그에 의존하는 대량 소비 사회 대신에 높은 수준의 물질 문명과 공존하면서 또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요. 예, 여기 가로에 들어갈 말은요. 그렇죠. 성숙 사회입니다. 예, 잘하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실게요. 두 번째 문제는 성숙한 사회의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성숙한 사회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성숙한 구성원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가 뭐가 있었죠? 예, 성숙한 사회 풍토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성숙한 구성원이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예, 좋은 시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실게요. 이러한 성숙한 사회의 조건으로서의 성숙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예, 한 가지는 뭐죠? 예, 도덕적인 덕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민적인 덕성이었습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실게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인성교육의 전개의 과정을 묻는 그런 문제인데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을 이 교육과 이 교육으로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교육이죠? 그렇죠. 창의성 교육과 그리고 인성 교육으로 제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성숙한 사회의 근간은 어떤 교육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렇죠. 인성 교육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인성지도사 과정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가 잘 풀리셨나요? 예, 오늘 정답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성 회복을 위한 국가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